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5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오신트들이 평소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순서는 러시아 국방부의 5월 11일자 1일 전황 브리핑을 알아본 다음 주요 뉴스 몇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코멘트 없이 전달된 내용 그대로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첫 번째로 미국 민주당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의원이 우크라이나군 30만 명이 사망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정책 비판 내용을 전하고, 두 번째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 범위에 대해 알아보며,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및 헤르손 방면 병력 집결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흐무트 외곽에서의 우크라이나 공세 내용, 다섯 번째는 우크라이나 준계 대공세가 이미 개시되었다는 러시아군 장교의 발언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 전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5월 11일 쿠판스크 방면에서 러시아군 서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포병이 하르키우주 두브레추나야 팀키우카와 루간스크주 노보시오롭스코이의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하르키우주 아이바노브카 인근에서 한 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125명, 차량 4대, 아카치아 자주포 1문입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러시아군 중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포병이 루간스크주 넵스케, 체르보나 디보로바 및 도네츠크주 셰레브리앙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 65명의 병력, 장갑차 2대, D-20 곡사포 및 D-30 곡사포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돌격 분대가 바흐무트 서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는 돌격 분대를 지원하며 정면에서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부대는 이 지역에서 8번 출격했으며 남부 집단군의 포병은 95회의 포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포병은 도네츠크주의 크라스노이, 칼리노브카 및 차시브야르 인근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과 장비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30명의 병력, 차량 6대, D-30 곡사포 1문, 미국제 ANTPQ-50 대포병 레이더를 잃었습니다.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 여단의 포병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 공격으로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및 프레치스토브카와 자포리자주 말리노브카, 훌리아이폴, 노보다닐리오카, 카멘스코이 근처의 우크라이나군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10명, 차량 7대가 파괴되었습니다. 훌리아이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제102 포병 여단의 무기고 한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2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차량 3대, 미국제 M777 견인 자주포 1문, MSTAB 곡사포 1문, 거보지트카 자주포 1문을 파괴하였습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제124 영토 방어여단의 탄약고 한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96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23개 지역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하였습니다. 방공설비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소위 25 한 대를 헤르손주 체르보니 마약 인근에서 격추하였으며 12발의 하이마스 로켓 추진체를 요격하였습니다. 또한 12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루간스크주 벨로고르브카와 도네츠크주 오피트네, 발레리아노브카, 노보바흐무토브카, 자포리자주 라보티노, 추바르요브카, 노보프로코피예브카, 차파예브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5월 11일자 1일 전황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정리하면 사상자는 총 550명이 발생했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12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65명, 도네츠크 방면 23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110명, 헤르손 방면 20명입니다. 쿠판스크 방면과 자포리자 방면의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평소에 비해 꽤 많습니다. 쿠판스크는 올해 2월 집계 이후 최대 사상자 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장비 손실은 항공기 1대, 무인기가 12대,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이 2대, 야포 및 박격포 7문, 특수군사차량 21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격추된 항공기는 근접 항공지원용 공격기 소위 25로서 드니프르강 하구의 노비 마약섬 인근에서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 및 장갑차 파괴 수량은 이날 2대로 발표되었는데 집계가 잘못된 것인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주요 뉴스 전달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현재까지 3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는 발언과 함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이 현재까지 113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했는데 미국의 환경보호 분야 예산과 질병통제센터 예산이 각 120억 달러인 것과 미국의 4분의 1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큰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현재까지 3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1만 4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에서도 대선 경선자 중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춘계 대공세 이후 휴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한 러시아 측 분석 내용입니다. 올해 초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었고 이번 달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장거리 미사일 조달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영국은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250km의 사거리를 가진 공중발사 장거리 미사일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 탐지를 다소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분석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원문을 번역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모던 미사일을 훨씬 능가하는 사거리뿐만 아니라 가시성, 레이더 탐지를 줄이는 기술과 지형 트래킹 기술, 수십 미터에 불과한 저고도를 순항하는 비행 특성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히 스톰 섀도우는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러시아 KH-101 및 KH-555 미사일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이와 달리 전술 항공기에서도 발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소위 24 또는 소위 27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톰 섀도우는 이중 탄두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탄두는 장애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고 두 번째 탄두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뒤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시에 영국 미사일은 파괴보다 탐지가 어려운 무거운 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Tu-141 스트리스 무인 항공기가 카미카제 드론으로 개조되어 방해 없이 내륙으로 날아든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칼루가 지역, 보론스, 보로네스 지역, 사라토포 등입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전선의 범위가 넓고 열린 러시아 공간의 특성상 스트리스 같은 무인 항공기조차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더 발전된 비행 특성을 가져 탐지가 현저히 어렵고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 번역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러시아 측 오신트들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공격 범위를 분석하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스톰 섀도우는 25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기지와 케르치 대교 등 크리미아 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르니히우와 하르키우, 도네츠크 등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러시아 본토 상당 지역까지 사거리에 포함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점에 비추어 러시아 본토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르키우 및 헤르손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집결 상황입니다. 먼저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 병력 집중과 관련하여 러시아 텔레그램이 전한 내용입니다. 어제 솔로비브 라이브 방송에서 다닐 베즈소노프가 리바 채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집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하르키우 방면에서 적군은 최대 2만 명의 정규군과 1만 명의 지역방어 부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화는 매우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이마스 MLRS 및 토치카유 전술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있는 창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베저소노프의 개인적 분석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집결이 더욱 늘어나는 경우 도네츠크 지역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은 더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경에서의 무력 시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력 행사가 무엇을 의미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상은 러시아 텔레그램이 전한 하르키우 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이 집결하고 있는 데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3만 명이 집결해 있는데 약간 더 병력이 추가된다면 도네츠크 방면으로 진격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측 텔레그램 리바 채널이 전한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집결 상황입니다. 드니프르강 북쪽의 헤르손 및 니콜라예브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3만 5천 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장비는 하르키우만큼 많지 않으며 드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드니프르강 상륙은 경량 엔진을 가진 보트로 가능한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것입니다. 베리슬라브 항구대스만 40개가 넘는 보트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단순히 긴장감을 조성하는 용도로 충분할 것이지만 오데사에서 지원군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긴장감 조성에 병력을 낭비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평가로는 현재 3만 5천 명의 병력이 드니프르강 북쪽 헤르손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만 상륙작전보다는 시위, 기만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흐무트 외곽 교외에서의 우크라이나 공세 상황에 대해 전달합니다. 바흐무트 전선의 전투는 바흐무트 시내와 교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내는 바그너 그룹이 진격하는 상황이며 교외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바흐무트 남서쪽의 일부 지역을 내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의 바흐무트 교외의 교전 상황은 발생 시각이 중요한데 다음의 내용은 일단 5월 12일 텔레그램에 올라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복수의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바흐무트 교외 지역 교전 상황 내용 그대로를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바그너 그룹 및 프리고진의 군사특파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방향으로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이 지역은 바그너 부대가 바흐무트 시내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 정규군에 이양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클리시치브카와 보그다노브카 부근에서 러시아군의 방어를 뚫었습니다. 이 지역을 돌파당함에 따라 말로 일리노브카 지역이 위험해졌습니다. 클리시치브카에서의 전투 중 여러 진지가 손실되었고 오케스트라, 바그너 그룹의 소방대가 적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입니다. 군사특파원 야렘 슈트에 따르면 제4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374
분리 차량과 소총대대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클리시치이브카 북서쪽의 진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방향으로 국지 공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프리고진의 발언뿐만 아니라 군 관료인 야렘, 시모노프 및 포드두버니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준비가 부족하고 동기부여 역시 낮은 러시아 국방부 부대 정규군을 공격하여 주요 공급로 근처 등 여러 위치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로모브 및 아이바노브스케, 클리시치이브카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솔레다르 방향으로 전차를 이용한 돌파를 시도하고 새로운 지점의 거점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러시아군 장교인 보엔코 포도두브니가 발언한 우크라이나 준계 대공세가 이미 개시되었다는 내용 번역하여 전달한 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바흐무트 방향으로 우리 군대를 포위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주변 지역에 위치한 우리 군대의 후방에 도달하기 위해 측면을 공격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르코브카와 야히드니를 향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그들의 위치에서 후퇴했습니다. 클리시치이브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또 다른 타격이 성공했습니다. 솔레다르 지역에서 적군은 각각 2세대의 탱크를 보유한 기갑그룹의 지원을 받아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의 위치에서 거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향후 24시간 안에 분명히 키예프 정권은 남쪽에서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키우 지역에서는 우리 군대를 묶어두기 위해 교전을 개시할 것이며 훌얄폴 지역에서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투를 개시할 것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장비열이 하루 종일 벨고로드 국경 후의 도로를 따라 쿠판스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장비열은 전차, 자주포, MLRS, 장갑차와 포병이었다고 합니다. 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상 러시아군 장교가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